5% 감소.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힘들게 8은 구했는데 증가한지 감소지를 몰라서 못 푸는 사람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 얼마나 억울해. 이 기본적인 거를 처음에 들을 때 정리했으면 간단한 거잖아. 그래서 시험 끝나면 학계로는 만점짜리가 수두룩해. 만점짜리가. 어? 이게 수요법칙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이 기본이야, 기본.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슨 법칙을 반영했다? 그렇지, 공급법칙을 반영한 거야. 근데 학생들에게 예상을 할 때 얘기해줬어. 무슨 얘기해줬냐? 지금까지는 가격이 상승한 거를 얘기해줬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 번 나왔으면 한 번은 반대로 갈 거 아니냐, 가격이 하락할 때. 그러면 습관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만 갖고 연습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감소한 거를 간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라. 계산 문제에서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거기에 힌트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해? 맞춰야지. 어? 째려만 보고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냥. 자, 그럴 때 수요 법칙의 그림자가 수요 곡선이야. 이 관계를. 그러면 여기 가격이고 여기에 양이야. 자, 그럴 때 가격이 10일 때는 얼마였어? 90. 20이니까 얼마? 80. 그치? 요거는 여기서 갖고 온 거야. 그러면 여기 보이는, 눈에 보이는 두 개의 점이 있잖아. 그러면 이 사이도 점이 있어, 없어? 점이 있는 거야. 이 점들을 쭉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무슨 선이다? 이게 수요곡선이야. 그래서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되는 거야. 수요곡선을 우하향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는 대체효과라든가 소득효과도 있고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한계용 균등의 법칙, 무차별 곡선의 모양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것도 나왔어. 처음으로 수요곡선은 한계 편익곡선이다. 공급곡선은 한계 비용곡선이다. 그러면 수요곡선이 이렇게 가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재화를 소비할 때마다 한계라는 게 뭐야? 한 단계 더, 한 단위 더, 하나 더 했을 때, 하나 더 소비했을 때, 이런 식의 아니면은 한 단계라고 생각해도 돼. 단계로. 그러면 내가 하나 먹을 때, 두 개 먹을 때, 세 개 먹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들었을 거 아니야. 배고플 때 빵을 하나 먹을 때와 두 개 먹을 때와 세 개 먹을 때 있지. 효용이 어때? 추가될 때마다. 효용이 떨어지잖아. 그렇잖아? 처음에 배고파서 빵 하나 먹어. 그때는 맛있어. 조금, 좀 부족한 거 해? 그래서 두 개째 먹어. 그럼 처음에 느꼈을 때 느낌이 와, 안 와? 그럼 여기서 효용이 뭐겠어? 이 편익. 우리가 한계 효용이라고 했을 때 효용이라는 건 내가 그 재화를 소비하면서 얻을 수 있는 욕구, 욕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 가치. 그치? 그러면 내가 빵에 대한 거를 소비를 함에 따라서 편익은 점점점 어떻게 돼? 이거 떨어진다고. 소비할 때. 맨 처음에 하나 먹었을 때 편익이 만약에 10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 먹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3개, 5개, 그 다음에 3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3개째 먹을 때는 거의 뭐 우겨놓잖아, 그냥. 그래서 우리가 왜 배고플 때 빵집에 가서 빵을 1,000원 주고 살 때 있지. 살 때 1,000원을 내가 기꺼이 지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불하는 금액보다 내가 얻는 편익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아끼면 줄 수 있어. 그런데 하나 정도 만족하는데 2개째 소비할 때는 망설여. 그렇잖아? 그러면 그때 제과점에서 쓸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뭐야? 1+1. 2개 사면 1,500원이다 이거야. 하나 사면 1,000원인데 마트도 딱 그거 하는 거야. 마트에 가서 봐봐. 다 1+1, 뭐 2+1. 그거 왜 주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소비하니까.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곡선이 우하향한다고. 한계용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한계용이 점점점 어떻게 돼? 체감하기 때문에. 그냥
자, 그래서 수요 법칙, 그 다음에 무슨 곡선? 수요 곡선. 근데 나중에 여기가 우측이고 좌측이야. 좌측이고 우측이야. 얘가 위에고 얘가 아래야. 여기 이렇게 수요곡선이 있어. 수요곡선이 이리로 갔어. 그러면 우측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갔잖아. 이거를 우상향 또는 우상방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얘는 수요가 증가한 거야. 이거는 우측 이동했다고도 얘기를 해. 우측. 그런데 얘가 이리로 갔어. 어디로 간 거야? 좌측으로 밑으로 내려갔잖아. 좌하향 또는 좌하방으로 이동했다고 그래. 이거는 수요가 좌측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면 수요가 증가한 거야. 좌측으로 가면 수요가 감소한 거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요즘 들어서 출제자들이 이 방향을 같이 써. 얘가 우측 그래놓고 뭐라고? 우상향 이런 식으로 가로치고. 근데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수요곡선이 우향한다고 배웠잖아. 근데 갑자기 방향이 나오는데 우상향, 좌하향 나오니까 내가 배운 애가 없어. 그럼 당황할 거 아니야. 항의가 비판칠 거 아니야. 뭐 하자는 얘기냐. 간신히 우향한다고 배웠는데 이게 뭐고 이건 뭐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준 거야. 이거는 안 쓰는 게 좋아. 근데 변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렇잖아? 그래서 수요법칙, 수요곡선. 그러면 얘가 이해가 되면 공급법칙과 공급곡선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러면 나중에 다음 주에 하게 되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런 것도 정리할 수 있어. 그게 쉽게. 걔는 기본이야.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의 변화 있잖아. 그게 기초에 그거 해야 돼.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구별해야 되고 유량, 저량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변화에서는 대체제, 보완제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겨낼 수 있어. 그거를 잘할 수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본 거야. 다음 주 오게 되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렇게 또 우리 하게 될 거야. 자, 수고들 했어요. 네, 네.